오, 벌써 3가지 물체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정말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여기다가 조명만 설치하면은 끝나요. 이제 나머지 2가지를 만들 건데요. 카메라보다 간단한 조명 먼저 만들어 볼게요. 조명도 생성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요 Shift A를 누르고 쭉 아래쪽에 보시면은 라이트가 있고, 이 4가지 중에서 오늘은 어레이 조명을 사용할 겁니다. 이 어레이 조명을 위로 좀 올려서 보시면은, 자, 이 조명이 동그랗지가 않고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이 네모난 면에서 여기 선이 있는 방향으로 빛이 발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왼쪽에다가 네모나게 세팅을 해주고 요 발광 방향을 이렇게 해주면은 큐브의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지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예시처럼 아주 이쁜 바탕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필기를 지워주고 이제 조명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겠죠? 탭으로 가서 옮기고, 자, 옮기기까지는 했는데 이 조명을 회전을 해야 되니까 조명을 누르고 단축키 R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Y축으로 회전을 해야 하니까 키보드에서 Y를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90일 때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을 입력하고 엔터. 자, 다시 위치를 잡아줄게요. 여기 잡고 프론트에 가서 높이를 맞춰주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이 옆에서 빛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해서 빛이 들어오게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채광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레프트로 가서 높이를 맞춰주고, 자, 딱 맞췄죠? 이제 조명까지 설치했으니까 느낌을 봐야겠죠? 자, 오른쪽 위에서 뷰포트 설정을 바꿔줄 건데요. 현재는 요 솔리드 뷰포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솔리드 모드는 조명이 비활성화되고 단순히 물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뷰 화면입니다. 우리는 조명을 봐야 하니까 요 맨 끝에 있는 렌더 뷰를 딱 눌러주면은, 자, 느낌이 오시죠? 조명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아주 어두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조명 밝기를 밝게 하는 방법은 이 조명을 누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구 모양이 뜰 건데요. 이 전구 모양을 누르시고 딱 봐도 이 파워가 전구의 세기를 늘리는 것 같죠? 아이고. 자, 파워 값을 올려보면은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빛이 힘들어하네요. 저는 일단 400으로 한 방에 크게 설정을 해줄게요. 아이고, 또 블렌더 버그가 있네요. 옆에 단축키 설정을 켜놓으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단축키가 잠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조명을 누르고 전구에서 파워 값을 설정해 준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중에 파워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해줄게요. 자, 이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줄 건데요. 카메라도 당연히 Shift A를 누르고 여기 아래쪽에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가 딱 설치가 됩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자, 이 카메라도 카메라를 누르고 G키를 누르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을 보려면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프론트 뷰를 볼 때 이 물결 무늬를 눌렀죠. 여기 뷰 파이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뷰 카메라가 있습니다. 뷰 카메라를 누르면 여기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볼 수가 있고, 이 매번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키보드에서 이 숫자 넘버 패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0을 눌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들어왔는데 이 휠키를 당연히 휠키를 누르면은
카메라가 이동할 것 같지만 오히려 카메라 화면에서 밖으로 나와 버립니다.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 들어갔다가 이동을 하면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세팅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세모를 눌러도 되고, 키보드에서 단축키 N을 누르면은 여기 창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세 번째쯤에 뷰에서 여기 락 카메라 투 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체크를 누르기 전에는 카메라 뷰에서 나가졌는데, 요 체크를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 뷰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동하는 방법은 일단 요걸 끌게요. 단축키가 보이게 하고, 이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휠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휠키를 누르면은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마우스 휠을 올리면 확대가 되고 내리면 축소가 되고, 자,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줌아웃을 하고 회전하고 잡아주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휠을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 번만 참고를 할게요. 요런 느낌으로 살짝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바탕화면으로서는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큐브도 살짝 이동해주고, 글씨도 약간 높게 해주고, 사이즈도 키워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여기 카메라 빨간색 테두리 쳐져 있는 게 우리가 이미지로 렌더링 했을 때 나오는 결과 화면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니터마다 해상도가 다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픽셀 크기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해상도를 바꾸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서 출력을 의미하는 이 프린터를 눌러줍니다. 이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맨 위에 레졸루션이 있는데요.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1920, 1080을 기본 해상도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당연히 1920이 가로축이고 1080이 Y축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모니터는 없겠지만 해상도가 가로로 1000이고 높이가 500이다. 그러면 이렇게 와이드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1920, 1080으로 오늘은 진행을 할게요. 다시 최적의 세팅을 잡아주고, 요 최적의 세팅을 잡을 때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이 카메라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 오른쪽 레이어 중에서 우리가 만든 이 카메라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선택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 주황색 이 네모네모 표시가 있죠.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눌러주면은 이 카메라의 위치, 회전, 스케일 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축을 이동하면 카메라가 X축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탕화면인데 기울어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운 세팅, 로테이션 값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건드려 보면서 요 로테이션은 크게 의미가 없고, 요렇게 회전하는 값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0을 놓고 엔터, 요쪽 방향도 0을 놓고 엔터.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바탕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좀만 더 X축으로 이동해주고, 자, 이제 카메라 세팅은 더 이상 안 건드릴게요. 조명 세기는 맞췄는데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이 조명을 누르고 여기 위에 보시면 컬러가 있는데요. 조명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탕화면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에 예시처럼 파란색으로 해도 되고, 저는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하게 만들어 볼게요. 조명을 살짝 핑크, 분홍 느낌이 나게 요 정도로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색깔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명 색깔만 줘도 느낌이 확 살죠?
조명 색깔 말고 다른 물체들도 색깔을 입혀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벽을 클릭하고 색깔을 입히는 방법은 여기 아래쪽에 매테리얼 탭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매테리얼 탭을 누르고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반드시 New를 눌러서 매테리얼을 생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복잡하니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베이스 컬러에서 색상을 바꿔주면 되고요. 핑크 느낌이 나게 살짝 더 붉은, 저는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로는 여기 메탈릭과 스페큘러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이 두 개의 의미는 이 말 그대로 메탈릭 수치가 높아지면은 철판처럼 반들반들하게 되고, 반대로 스페큘러 값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그 고무 표면을 보면 고무도 반들반들하죠. 하지만 고무는 메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탈릭은 금속 속성을 높여주고 스페큘러 값은 비금속 값을 높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바닥면은 메탈이 아니라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게 스페큘러 값을 높여주고, 그리고 세 번째 러프니스입니다. 러프니스는 우리말로 거칠기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러프니스가 높아지면은 표면이 거칠거칠해서 빛의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리 표면처럼 반사를 높게 하려면은 러프니스 값을 낮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벽에다가 매테리얼을 설정을 해줬고 나머지 두 개에다가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도 하나씩 해볼게요. 큐브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매테리얼을 생성해주고, 여기서 반드시 New를 눌러서 매테리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은 매테리얼의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큐브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아래쪽에 베이스 컬러에서 큐브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저는 매테리얼 금속 속성이 높게 하고 반사가 없게. 자, 글씨체는 폰트라고 이름을 쓰고 컬러를 요번에는 보라색으로 저는 해볼게요. 이쁘지가 않네. 보라색하고 아주 매트한 느낌이 나게 금속, 비금속 다 없애고 러프니스를 높여줄게요. 자, 저는 요렇게 할게요. 아, 노란색이 안 이쁘네. 이게 훨씬 낫네요. 요렇게 하면은 매테리얼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에게 정말 가성비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카메라 설정만 바꾸면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데요. 여기 오른쪽에서 당연히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카메라 설정을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렌더 엔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EB 엔진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EB 엔진을 사이클로 바꾸면은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될 겁니다. 자,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떠신가요? 퀄리티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 CPU를 GPU 컴퓨팅으로 하면은 GPU 성능까지 사용해서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면은 특별하게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간 실사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 EB 엔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 엔진은 실시간으로 입자를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버벅거리는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 EB는 아주 부드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렌더링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내 바탕화면을 고퀄리티로 만들 거니까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해줄게요. 자, 드디어 결실을 맺을 차례입니다. 렌더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렌더링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 단축키 F12를 누르면 렌더링이 허무하게 돼버립니다. 렌더링하는 F12는 여기 왼쪽에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 요거랑 같은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옆에 표시가 되죠. 자, 단축키 F12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됩니다.
이 렌더링 시간은 PC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그래픽카드가 높을수록 렌더링 시간도 빨라지겠죠. 자, 렌더링이 끝났는데요. 렌더링이 끝나고 확인해 보실 거는 여기 왼쪽 위에 렌더링이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5초가 걸렸네요. 자, 이렇게 고생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요 확대를 해보면은 바탕화면으로 쓸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찌글찌글한 거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꿀팁, 이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이 렌더링 했던 요 창은 닫아줄게요. 이 방금 렌더링 했던 그 창은 여기 위에 렌더링을 누르면은 요 창과 동일한 창입니다. 그러니까 꺼졌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노이즈를 없앨 거니까 옆에 컴포지팅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정을 세팅할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유즈 노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면 딱 하고 중간에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렌더링 했던 이미지가 들어와 있죠? 이 이미지를 밖으로 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뷰어라는 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Shift A를 누르면은 Add 창이 뜨고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메시지들이 뜨죠.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출력을 할 거니까 아웃풋 중에서 뷰어를 선택합니다. 뷰어를 놓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G를 누르면 이동할 수가 있고,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어요. Shift 휠을 눌러서. 그리고 요 놈을 뷰어에다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 느낌이 오시죠? 이 노란색과 노란색을 맞춰주면 딱 하고 뷰어에 연결이 됩니다. 아직은 노이즈를 없앤 상태는 아니에요. 단순히 뷰어에만 연결을 했고, 이 노이즈를 없애는 뭔가를 중간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Shift A에서 느낌이 오는 것처럼 필터에서 디노이즈, 요 노이즈를 없애는 놈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을 각각 연결해도 되지만 요 놈을 끌어서 중간에다 딱 놓으면은, 보셨나요? 이 디노이징이 안 들어갔을 때와 디노이징이 들어갔을 때 요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한 이 뮤트 키는 단축키 M을 누르면 되고요. 이 토글 노드 뮤트, 요 놈을 누르면은 이 기능을 사용을 안 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사용을 안 하는 것처럼 되고, 우리는 쓸 거니까 다시 켜놓을게요. 자, 이제 정말로 저장하러 가볼 거예요. 다시 렌더 탭을 누르고, 아까 설명드렸었지만 이 F11을 누르면은 렌더링한 결과가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은 렌더 레절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렌더 레절트고, 왼쪽에 사진 모양을 누르면은 뷰어 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컴포지팅에서 뷰어 노드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뷰어 노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뷰어 노드를 누르면 여기에 그 디노이징, 노이즈를 없앤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렌더 이미지고 뷰어 이미지 어떠신가요? 요 정도면은 바탕화면으로 쓸만하겠죠? 뭐 조명 밝기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레이아웃으로 가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 맞다.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럼 렌더로 넘어가서, 자, 대망의 저장 방법입니다. 저장은 여기 위에서 이미지를 누르고 세이브를 눌러도 되고, 저는 세이브 에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덮어 씌워버리면 안 되니까.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갑니다. 일단 저는 여기가 원한다 치고, 뭐 새 폴더를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새 폴더를 눌러도 되고요. 백그라운드,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적어주시고 세이브 에즈를 누르면 저장이 끝납니다. 자, 저장이 잘 됐는지 확인도 해봐야겠죠. 아까 저장됐던 다운로드에서 폴더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만든 놈이 있죠. 요 놈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만의 바탕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뻐 보이겠죠.
요 놈을 바탕화면까지 적용하고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사실 우클릭을 하고 바탕화면으로 배경 설정 요걸 누르면은 끝나긴 해요. 그러면 자 바뀐 게 보이시죠? 예시보다 이게 더 훨씬 이쁘게 렌더링이 됐네요. 만족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꼭 바탕화면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느끼셨겠지만 모델링 시작부터 해서 렌더링까지 이 3D 전반적인 작업을 전부 맛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D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